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월 14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을 보여주면서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증시에서 먼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증시도 어저께 이제 조정 구간 마무리하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 가파른 상승 뒤에 이제 최근의 조정장이었는데 이 조정 구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확실한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세 보이면서 오전장 진행이 됐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이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최근 주도 섹터들과 함께 오늘 2차 전기주가 아니고 2차 전지주가 수급이 돌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도 섹터들도 많은데 2차 전지주까지 수급이 도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쪽 섹터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또 상승하고 계속 등락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또 겪었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오늘 이제 준비 과정을 마쳤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슈 살펴보면요,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사나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뭐 우리 시장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여기서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IMBC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IMBC를 얘기하냐면 인맥주거든요. 오늘 인맥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오늘 윤 대통령의 제가 어저께 얘기 드린 일정 있죠? 윤 대통령의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탄핵 관련돼서 오늘의 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소외되어 있는 최근에 좀 잠잠한 분야가 중요한 일정으로 이슈가 붙으면 한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지만 이맥주는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 개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주도 섹터들이 워낙에 탄탄하고 우리도 지금 뭐 보유한 종목들로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관심 섹터 종목을 보면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오늘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조선 LNG 관련주,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매매 내용 뭐 안 지우고 제가 그냥 올려놓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매매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시기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샤페론 계속 여기 매수만 써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매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양봉이 아니고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고, 우리 이게 4,200원 추가 매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5,000원에 어떻게 보면 1차 실질적인 수익 실현 들어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더 상승했어야 되는데, 내일부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1승. 최근에 이제 1승을 매수하면서 제가 저희 회원 여러분들한테도 조선 기자재 업체의 개별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오션으로 우리가 수익을 봤지만 1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1승을 매수하면서 하나오션이 너무 빨리 수익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으로 우리가 수익을 낸 게 굉장히 모아가면서 좀 크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짧게 단타적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쉬웠거든요. 물량을 많이 못 잡았으니까. 1승으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봐본 건데 얘 역시 오늘 윗꼬리가 좀 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게들 달리나.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자, 일단 최근에 조정 장세 마무리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이후 장세가 이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최근 조정에서 이제 반등 나왔다 이런 반등의 흐름을 넘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오늘 상승 주도력 섹터를 가진 그 섹터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면 계속 수급이 돌고 돌고 순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주도 섹터부터 전통의 2차 전지까지 골고루 수급이 분포가 됐잖아요. 이게 특정 섹터가 주도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2차 전지주가 오늘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일까?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대부분이 테슬라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테슬라 호재 영향의 2차 전지주 반등 시도 11시 5분에 나온 기사인데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쭉 다 상승이죠. 근데 오후 들어서는 더 크게 올랐어요. 굉장히 크게 올랐죠. 대주전자재료는 20%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왜일까? 이게 테슬라가 상승 전환에서 올랐다? 왜? 무슨 상관이지? 2차 전지 전기차라서? 여러분 여기 이 호재들 뭐 이어지면서 지난해 테슬라가 177만 대를 인도했고 아우디가 167만 대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아우디를 제치면서 테슬라가 호재래. 맞는 말일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호재가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한다? 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기차 인도량 중국만 늘었다라는 기사예요. 1월 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여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14일,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지나자마자 이렇게 입장이 정반대인 뉴스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고객에게 인도된 전기차 전년 대비 글로벌 이 기록으로 1월부터 11월이죠. 25.9% 성장했답니다. 물론 12월 수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테슬라가 158만 대로 나와요.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나오는데 어디 있니 테슬라? 테슬라가 158만 3천 대에 그쳤죠. 12월에 더 인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177만 대로 오늘 기사에 나온 건데 여러분 작년에 분명한 것은 테슬라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건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에요. 작년 그래서 차량 인도량 기사가 나왔을 때 미 증권사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으로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전기차를 만들지만 전기차 기업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를 그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착각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다르게 반도체 이외에 전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삼성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할 때 전기차 부분만 따로 놓고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의 맏형은 SK 하이닉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테슬라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따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뭐 아우디를 앞선 거지 테슬라는 전기차만의 회사가 아니라 종합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상품들 로보택시라든지 뭐 다른 쪽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이런 다른 쪽의 사업이 더 커질 겁니다. 전기차 사업을 그렇다고 버리진 않죠.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차 사업이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역성장한 게 아니고 물론 테슬라가 역성장을 하긴 한 거죠. 지금 이건 사업 계획들이 진행된 게 아니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은 작년에 역성장을 했는데 아우디 제쳤다고 지금 호재라고 한다면 하향 평준화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저는 쓸데없는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2차 전지주의 오늘 상승은 테슬라가 아우디를 이겨서 호재가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캐즘 현상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은. 다만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테슬라가 드디어 신차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2025년 상반기에 이 신차 모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죠. 주니퍼라는 이름을 달고 좀 멋있습니다. 뉴 모델 Y에 이 모델명 말고 이 차량 이름이 이걸 뭐라 그러죠? 모델명이 아니고 상품명 다 같은 건가? 어쨌든 주니퍼라고 부릅니다. 이 차량의 차세대 2170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LNF가 양극재 직접 공급하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음극재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선주문으로 중국에서 한 5만 대 가량 선주문 지금 들어왔답니다. 이거죠. 작년 실적이 아니고 올해 이제 올릴 수 있는 실적인 거예요. 아우디를 제쳐서 테슬라가 호재가 된 게 아니고 신모델이 나와서 호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테슬라가 성장을 했고 호실적을 거뒀다면 2차 전지주들이 이랬겠습니까? 이미 오르고 있죠, 작년부터. 전혀 근데 오름이 없었죠. 왜? 작년 성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뉴 모델 Y를 이제 테슬라가 코드명 주니퍼, 코드명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냈어요. 이 페이스트리 모델을 부분 변경한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새롭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수요층에선 테슬라, 이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겁니다. 다른 기업,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는 그냥 커피라면 이 테슬라의 이 전기차는 TOP인 거죠. 달라요.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뉴 모델이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신모델이 나온 거야. 이 기대감이 커지잖아. 중국에서 선주고 5만 대 땡겼대. 와, 엄청난 겁니다. 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요. 전기차가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어요. 근데 어디만 성장했냐면 중국만 성장했습니다. 중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국은 인구 대국이죠. 이 인구 대국은 막대한 자본력이 있어요. 이 인구 자체로 특정 기업에서 전기차 테슬라를 보고선 야, 우리도 저런 전기차 만들어 보자 하고 전기차를 만들었어. 근데 처음 만드니까 좀 어설프겠죠. 근데 일단 만들었잖아. 그리고 테슬라 모델보다 쌀 거 아닙니까? 일단 써봐. 인구가 많죠. 소화할 수요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설프고 심지어 불량품이지만 이걸 좀 쓴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있거나 불량 진단이 있어도 나와도 워낙에 인구 대국이고 그 뉴스가 나온다 한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소량이기 때문에 묻혀버려요. 그러면서 또 만들어. 계속 만들어. 그렇게 만들다 보면 결국엔 발전합니다. 이게 인구 대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리고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천재적인 천재라는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뭐 비율이 한 10%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있다면 중국은 얼마가 있겠습니까? 거의 뭐 한 5천만 명 넘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 인구의 10%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를 누구도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커버하려면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이 쫓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불량품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내부적으로 소화를 해버립니다. 소화하고 다시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로 인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고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고 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면서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인구 많은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짱인 거죠. 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요. 특히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지금 유럽 오래된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전 분야에 대한 기술력,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BYD나 이런 기업들의 차량이 유럽에서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안에서는 당연히 중국 전기차들이 경쟁을 하죠.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4%의 성장률을 했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될 거예요. 이런 말 뭐하지만 사실 자율주행을 제외하고 나서 중국 자율주행 기술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을 제외하고 나서 그냥 순수하게 자동차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요. 특히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훨씬 더 단순화됩니다. 그 중에서 한 70%의 부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연기관, 이 기관을 냉각시키고 뭐 이런 장치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품이 다 빠져요. 기술력, 솔직히 그렇게 높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만의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 하나만 솔직히 말해서 베끼거나 복사해 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전기차가 진입 장벽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기차 테슬라가 나오기 이전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전기차가 있었어요. 전기차 스포츠카도 나왔었습니다. 불량품이라서 다 없어져 버렸죠. 상장돼 있는 상장사는 상장 폐지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는 중국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일종의 캐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문물이 들어올 때 이 신문물에 대해서 수요층은 있죠. 얼리 어댑터들이 막 쓰다가 보면 근데 그들만으로는 매출을 감당할 수가 없죠.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되기 전에 거기서 약간의 수요 부진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도 전기차를 안 타니까 약간의 지금 전기차에 거부감이 아니고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발전을 못 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신모델이 나와주면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가고 있는 중국에서는 테슬라 신모델은 아이폰 신모델과 같은 겁니다. 너도 나도 이 차를 사고 싶어 해요. 전기차 수요층들은.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20% 상승한 거고요. 2차 전지주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간 겁니다. 결코 테슬라가 작년에 호실적 아우디를 제껴서 이래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짓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고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 왜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실적적인 부분이면 성장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장기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이면 이건 단발성이에요. 인도 자체가 4월에서 5월 정도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지금 석 달 이상 남았습니다. 2분기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기사 내용인데요. 테슬라 전년비 2%대의 전기차 부분 역성장 기록했고, 2024년 전기차의 성장은 오로지 중국만 성장을 한 것.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의 상승이 테슬라 영향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정확히는 테슬라 영향이 테슬라가 작년에 호실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자, 2차 전지 관련주의 실적 회복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암울한 건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악화된 실적에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2차 전지주들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적을 갖고 움직일 만큼 시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단발성으로 이렇게 오를 때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매매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토록 성장을 하면요. 시장만, 중국만 이렇게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전기차를 만드는데 어떤 배터리 쓸까요? LG 에너지솔루션가 안 씁니다. SK이온, 삼성, SDI가 안 쓰죠. 세계 최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회사 CATL 거 씁니다. 그럼 CATL만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다들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게임 체인저라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 막대한 자본력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진 중국 여기서 더 빨리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거든요. 얘가 우리나라가 이기려면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내전 D램, 양산형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반도체 시장이 전부였다면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가 나왔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저 액상이란다. 액체로 된 전해질과 음극재, 양극재로서 만들어지는 이 2차 전지를 전고체 배터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D램 낸드 플래시에서 적층형 HBM으로 발전하는 반도체 시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또 다른 성장 방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전기차 관련주에선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또 다른 성장 방안은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로봇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엔 스페이스X에 2차 전지를 뭐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미미합니다. 그게 2차 전지 섹터 전반을 지지해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시총 상위 차지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 방어력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아쉬운 점 하나는 이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쉬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방향으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주식의 특성이 나타난 거고요. 자, 눌린 구간을 만들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이제 조정을 보였었던 기술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종목을 뭐 보게 되면은 종목에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얘기 드릴 종목이 단순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죠. 지금 말씀드렸죠. 다 얘기를 드렸어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음극재 시장에 진입을 했고 원래 대주전자 재료가 이 음극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대주전자 재료 20% 상승했는데 사실 HTC 뉴스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잘 안 걸려 있는데 사실 MLCC 쪽 테마에도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욱더 큰 거는 그냥 2차 전지, 순수하게 2차 전지 때문에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2차 전지 소재랑 반도체 소재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SKC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것은 뭐가 있나요? 와우, 예. 뭐가 있나요? 세명전기가 물론 믿지 않습니다. 아직 체결가가 아니니까 뻥카일 가능성이 높죠. 나는 유혹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VIP방에서 종가 매수를 한 게 이제 세명전기인데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들뜨지 않아요. 자, 다른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대주전자 재료를 본다면 이제 에코프로를 봐야죠. 오늘 에코프로도 5% 정도 상승. 에코프로 BM 이제 7% 상승.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테슬라의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 2024년 실적이 아직 통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작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 2024년 지난해 내내 제가 얘기 드렸죠.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캐즘 현상이 좀 완화되고 새로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려면 신모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신모델이 지금 테슬라에서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테슬라를 등에 업고 슬슬 이제 이 2차 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일 텐데 근데 실적이 그렇게 지금 현재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타성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정도에서 10%가 오르는 건 뭐겠어요? 완전 바닥이잖아요. 신용 물량 다 반대 매매로 빠져나갔고요. 개인 물량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제 무거운 벽을 만나면 거기서 바로 또 꺾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신규 매수를 한다면 꺾이게 되는 그 벽까지는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단타성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정말 방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야금야금 조금 추가 매수한다고 단가 안 낮아지죠? 비중이 적은 분들은 지금 추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마다 추매한 물량만큼만 매도를 하셔서 계속 빼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내 금액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 구출되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요. 그 희생은 손실입니다. 좀 감수를 하면서 이걸 좀 계속해서 빼낸다면 좀 더 빠르게 한 15만원, 17만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 반등 구간에 나왔을 때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줄인 만큼 재매수를 가시는 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오늘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려봤는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역시나 뻥카였어. 난 유혹당하지 않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 캐짐 현상,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거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실적에 대한 완벽한 회복, 캐짐 현상이 사라진다. 지금 일시적인 수요 부진을 캐짐이라고 한다면 수요 부진이 사라지는 거죠. 캐짐 현상이 사라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주 역할 계속 해주면서 로봇주를 끌었는데 좀 아쉬워요. 오늘 클로버도 신고가 나오기 직전에 좀 밀렸고, 신고가 12,700원인데 690원에 밀렸습니다. 아직 잔량이 남아있는데요. 신고가 흐름까지 지켜볼 거고요. 제가 어저께 시크릿 종목으로 사면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 내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로봇주들과 함께 봐야 되는 게 이 제이션 시스템과 같은 이 드론 관련주들인데, 저는 사실 이 로봇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가 현재 세명전기를 중심으로가 아니고 이 LA 산불 화재 여기에 이제 재건주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건하기 전에 일단은 실종자 수색, 사람 구출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요. 사실 지금 화재 현장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로봇개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개 스팟이 구조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얘기들이 별로 잘 안 나오죠. 지금 이 로봇개가 투입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투입이 됐다라는 기사 나오면 한번 테마를 타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쟤를 가지고 여기서 수혜다 뭐 이렇게 찾는 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이유는, 그래, 그 재난을 보자는 게 아니야. 재난은 이미 일어났고 이 재난을 복구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구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일 일렉트릭, 어저께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된 재건 관련주니까 우크라 재건도 맞지만 지금 현재 북미 지역에 발생한 이 재난도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복구 관련주로서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 오늘의 끝으로 조선주 한번 보게 되면 한화엔진 오늘도 날아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전년 대비 엔진 매출 750% 증가해서 흑자 전환되면서 작년 750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엔진입니다. 엄청나죠? 하나오션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하나그룹주에 있는 조선주들을 보는 거고요. 하나오션은 이미 수익 실현을 한번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합니다. 물량을 더 잡아야 되는데 기회 안 주고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희 VIP방에서 조선 개별주를 하나 잡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1승입니다. 이제 조선 LNG 관련주들,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 조선주에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렇게 대형주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별주들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게 현대힘스가 있죠. 현대힘스 6,500억의 시총이기 때문에 뭐 개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HD 현대중공업이 뭐 27조의 시총이니까요. 이런 거에 비하면 뭐 개별주라고 할 수 있겠죠. KSP 시총 1,800억 개별주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한 1승 시총 1,500억 개별주.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선주들은 무겁잖아요. 물론 하나오션이랑 하나인이 엄청 날아가지만 사실 좀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주,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승은 LNG 제기화 설비, 의장제 등 조선 LNG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 진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효과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대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은 너무 비싸고 너무 높고 부담스럽다. 좀 더 빠른 거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별주 중심으로도 보셔도 조선주 좋은 효과 누리실 수 있을 거고요. 보다 타이트한 이 매매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VIP방 들어오시거나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제 리딩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매매 픽은 VIP방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VIP방 들어오셔서 제 리딩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요 이벤트 날짜가 이제 내일까지라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아무도 이거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치킨 한 마리 쿠폰이 약한가요? 제가 그랬죠. 2025년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물려있던 종목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별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이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 한 번에 이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냐면 새로운 계좌를 만드세요. 비대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거 신청 가능하거든요. 요거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새로운 계좌에서 제가 저희 방 만약에 예를 들어서 VIP방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는 첫 종목을 저 새로운 계좌에서 매수하십시오. 자금이 없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물려있던 계좌에서 한 종목씩 가장 가능성이 없거나 가장 손실이 큰 거죠. 또는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을 일단 비중이 큰 종목은 절반이라도 정리 또는 가장 손실이 큰 종목을 정리해서 그 자금을 새로운 계좌로 옮기십시오. 거기서 제가 드리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복구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가는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좀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고 불안한 점을 이제 저한테 기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매매할 때 머뭇거림이 사라집니다. 매수할 때든 매도할 때든.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복구하려고 손실을 복구하려고 하는 매매는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매 타임을 놓쳐요. 근데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가는 매매는 내가 지금 수익이 났을 때 이게 1%든 2%든 10%든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지금 판단을 빠르게 하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빠른 매매를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이 정말로 쌓여갑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가는 매매를 하셔야만 심리적으로도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손실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려있는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손실폭이 커지니까 한숨만 나오지만 지금 새로운 계좌에서 매매했다가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칼같이 매도를 하면서 빠른 판단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행사 할 때 유한타진권 계좌 요거 할 때 새로운 계좌에서 매매하시면서 이제 치킨 쿠폰 받아서 치킨도 한 마리 맛있게 뜯으시면서 요 새로운 계좌에서 새로운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를 정말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새로운 종목들을 어떻게 받아보고 싶은가? 받아보고 싶다면 텔레그램 제 커뮤니티 이제 조만간 이 텔레그램 커뮤니티 주소도 올려드릴 텐데 그냥 검색해서 오셔도 됩니다. 탑TV, TOPTV나 SBS 비즈 채널 보시면 저랑 연결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쪽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 이미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리니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정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곳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랑 대원전선 얘네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잘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흐름은 나올 거예요. 지금 주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내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